인기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수십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20여 년 전의 일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말입니다. 이거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97년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 언론에 1998년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젖소 8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41세였다고 그래요. 마이크로닷 부모가요? 예, 부모가 말이죠. 그래서 잠적을 했다. 그래서 모두 처분해가지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IMF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그랬을 때인데요. 친척이라든가 이웃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이 보면 몇백만 원도 있고 몇천만 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보증을 세운 겁니다. 네. 주위 사람들을. 그다음에 마이크로닷 부모는 엄마는 특히 갯돈을 또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이제 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네, 당시 금액으로만 해도 뭐 수십억대라고 수십억이라는 말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마이크로닷의 큰아버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상당히 큰 금액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만 해도 지금 몇억 정도 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큰아버지도 2억 정도를 지금 당시에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묻혀 있었는데 유명한 래퍼 마이크로닷이 이제 TV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크로닷이 부모가 운영하는 그런 어떤 한식당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거기가 TV에 방영이 됐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1999년 7월부터는 이제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면서 기소 중지가 됐었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고소가 이제 접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피고소인의 그 행방 자체가 불명이기 때문에 나타날 때까지는 아마 기소 자체를 뭐 중지하는 그다음에 지명수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98년도에 이제 뉴질랜드로 이제 도주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문제죠. 그렇죠. 공소시효가 혹시 도화된 것은 아니냐. 그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이제 7년인데 원래 그 공소시효 제도의 그 취지 자체가 증거가 멸실 훼손되거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또는 그 상당 기간 동안 국가 형벌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법적 안정성을 담보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예외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형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그 정지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소시효가 7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시효는 이제 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그야말로 사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즉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이와 같이 뭐 20억이든 뭐 5억이든 돈을 이렇게 정말 가져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적인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마이크로닷 부모가 한국을 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지명수배가 되면은 예.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오면 바로 그것이 통지가 되고 체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뉴질랜드 여권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국적이 아니고 뉴질랜드 시민권 같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했다면 가능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뭐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했는지는 또 확실하게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랬다면 아무리 뉴질랜드 여권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그 어떤 구멍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공소시효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때 이제 그 기소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입건이 됐던 사건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건들은 충분히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 기소도 되지 않고 또 입건도 되지 않았던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과연 증거가 남아 있을지 예.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당시에 그리고 돈을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빌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은 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지금 외국으로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지금 민사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능한 것은 나중에 이제 형사 합의금 형태로
혹시 이제 된다면 그런 것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되네요. 네. 자, 일단 마이크로닷 부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곧 입국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픽을 함께 보시죠. 자, 여권을 만드는데 2, 3주가 걸리는데 만들어서 한국에 입국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뒤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것이다. 네, 이런 입장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경찰에게 뭐 전달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저에게는 결국 이제 그 자진 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경찰에 전달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무래도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또 연예인의 그 부모의 그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그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그 책임과 그 관련돼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98년에 미리 도주할 계획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빌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편취하고 또는 연대보증도 세우게 하고 또는 그 부인도 지금 개주였다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그 계금을 미리부터 생각을 해서 동시에 그야말로 모든 걸 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편취하려고 하는 의사와 이것이 분명한 거죠. 나중에 다시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신중한 모드를 지금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귀국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돈을 잠시 그 빌렸을 뿐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생활상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예. 미리 알리지 못하고 간 것은 죄송하다. 뭐 이렇게 법적인 그 재단을 벗어날 수도 있는 이런 여지를 그 만드는 것이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통지를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의사만 예.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일단 경찰이 마이크로닷 부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적색 수배가 어떤 정도인가요? 보면 이제 적색수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뭐 발부가 되어 있는 경우 예. 통상 이제 뭐 살인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한해서 또는 사기 사건 같은 경우 5억 이상의 그 편취액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국가 간의 하나의 그 협의 사항으로 만약에 체포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송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터폴의 하나의 상호 협약 사항입니다. 예. 꼭 반드시 따라야 되는 뭐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따라서 어쨌든 색깔별로 적색에서부터 청색, 황색, 녹색 이렇게 등급을 달리해서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상당히 흥미롭게도 며칠 전에 그 김정양 전 경기 그 경찰청장이 인터폴 총재로 당선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상당히 흥미롭게도 김포공항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인천공항에 나왔을 때 말이죠. 거기 위에 TV 중에 모습이 지금 이 그 래퍼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총재의 나름대로 영향력으로 조금 더 뉴질랜드하고 적극적인 협조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형사사법 공조 체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뉴질랜드에서 다른 사건을 다 제쳐주고 이 사건을 먼저 우선시할 가능성은 좀 크진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국 수사 당국에서 조금 더 외교 채널 등을 통해서 뭐 적극적인 의사타진 같은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그러니까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강하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발을 하면서 여론이 좀 악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일 날이죠. 예.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여기에 대해 반박을 했죠. 그러고서 20일 날 다시 좀 태도를 바꿨는데요. 그거는 이제 당시 자신이 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 사정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뭐 사정을 알아봤는가 합니다. 그간에. 그리고 나서 조금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또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로닷이 5살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에 와서 래퍼로서 성공을 하고 많은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그 피해자들의 자녀들이라든지 피해자들이 이 마이크로닷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연락을 좀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데 마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뭐 반박을 하고 그랬다 이런 뭐 비난도 있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닷도 어쨌든 간에 부모의 일이긴 하지만 상황이 불거지고 커지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뭐 사과는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그 마이크로닷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마이크로닷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가능하다면 원금이라도 예. 또는 뭐 그 금액의 일부라도
오히려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로닷의 부모들도 들어오고 또 피해자들과 만나고 또 마이크로닷도 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안을 짜서 어떻게든지 마이크로닷이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일부의 어떤 금액이라도 변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사안 어떻게 이제 법적 절차가 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수사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제 피해자들이 점점 뭐 불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경찰 당국에서는 그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피해액이 있는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일람표 등을 이제 그 만들어서 수사에 뭐 대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과연 증거들을 현재 갖고 있겠느냐. 그럼 피해자들의 일부 그 전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뭐 아무런 것도 쓰지 않고 그냥 돈을 줬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입장에서는 그 편취하려고 하는 의사와 고의, 행위 방법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그냥 결국 이제 마이크로닷이 많은 그 팬의 꿈을 먹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예. 그 무엇인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관련인들에 대한 뭐 보상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정황들이 마이크로닷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모 방송에서도 예를 들면 좀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자신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제비만 뭐 2년 동안 먹었다라 하고 하는 언급이라든가 예. 또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저기 바다에 나가서 했는데 사실은 거기 뉴질랜드에서 하기 위해서는 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자발적 적극적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예. 연예인의 하나의 그 도덕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